오늘은 저녁 단식의 비밀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단식은 해가 지고 나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물과 죽염 외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저녁 단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녁 단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16대 8 간헐적 단식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저녁 단식은 16대 8 간헐적 단식하고 다르다는, 왜 다르느냐. 저녁 단식은 해 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음식을 먹으면 12시간 간헐적 단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12시 먹고 그 다음 점심을 먹게 되면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되고, 저녁을 해질 때 6시에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점심을 먹게 되면 18시간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간헐적 단식하고 다른 것은 저녁에 치유 모드로 바뀔 때 반드시 단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녁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우리 몸이 활동 모드에서 치유 모드로 바뀌죠. 그 치유의 핵심은 저녁 단식입니다. 그럼 저녁 단식을 하면 크게 6개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해독 스위치, 대사효소 스위치, 지방 분해 스위치, 성장 호르몬 스위치, 오토파지 스위치,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위치는 on-off 스위치가 아니고 디머 스위치입니다. 서서히 켜졌다가 서서히 꺼지는 거죠. 그러면 이 6가지 스위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는 DNA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 몸 세포핵의 DNA에는 특정 단백질을 끌어들여서 유전자 스위치를 언업하는 DNA 화학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런 우리 몸에서 스위치가 켜진다, 꺼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과학적 근거가 뭐냐?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언제 제가 이 논문을 찾아냈느냐? 1년 됐어요. 아, 그래서 야, 이런 유전자 스위치를 언어파하는 DNA 화학 깃발, 이걸 영어로는 이제 DNA 케미컬 플래그라고 그러는데 이 플래그가 꽂혀 있다는 거죠. 자, 저녁 단식은 해독 스위치를 켭니다. 우리가 식사 후 8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보통 3시간 머물고 소장에서 5시간 머물기 때문에 8시간이 지나면 위와 소장이 빌 때 해독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4시간 동안 해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해독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몸의 대부분의 해독은 간에서 이루어지죠. 간에 있는 이 해독하는 이 작용을 P450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독소는 항상 지용성이에요. 그리고 지용성에 녹아서 체지방에도 들어있고, 그러면 이 독소를 지용성인 것을 이거를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하려면 수용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소를 지용성을 바로 수용성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반드시 중간 대사 분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1단계 해독작용이에요. 1단계 해독작용을 할 때는 대부분의 비타민 A, B, C, D, E가 다 작용을 하죠. 거기에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 그리고 실리마린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2단계는 이 중간대사 분자를 수용성 분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2단계 해독작용에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그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 복합체하고 비타민 C, 마그네슘, 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용성으로 바뀌면 대변으로,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거죠.
이 간 해독 P450 시스템 스위치가 8시간이 지나야 켜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사효소 스위치도 켠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화학 반응은 효소가 촉매로 작용해야 반응이 완결되는데 식사 후 8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화효소를 분비할 필요가 없죠. 그때 비로소 대사효소 스위치가 켜져서 대사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사활동의 대사작용의 가장 중심이 그게 해독과 배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 그걸 이제 인체 효소 화학 반응인데 우리 몸에서는 약 2만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재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이 화학 반응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왼쪽에 보는 이미지에 기질 반응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거는 우리가 먹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효소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그 생성물은 별도로 이걸 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효소는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효소는 뭐냐? 우리 인체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로 작용하는 거죠. 그 촉매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만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반응에는 한 가지의 효소만 작용하는 거죠. 이걸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5%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조효소로 작용해야만 완전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효소는 한 3,500개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한 그렇죠. 15,000개 이상의 그런 어떤 효소들이 발견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대사효소 스위치가 켜진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 에드웰 하우엘 박사가 효소 총량의 법칙을 이분이 이제 설파를 하셨는데 이 효소학계에서는 효소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분이 1898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8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90세까지 살다 가셨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이 효소 총량의 법칙은 뭐냐?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 만들 수 있는 잠재 효소량이 정해져 있다. 잘못된 식생활로 조기에 잠재 효소를 소진하면 생명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 잠재 효소가 소화효소나 대사효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잠효소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줄기세포처럼 원형효소다. 원형효소가 필요에 따라서 소화효소로 바뀌고 필요에 따라서 대사효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드웰 하우엘 박사가 왜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 자, 우리 몸에 화학 반응이 한 2만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2만 가지 효소를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일일이 다 만들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이 잠재 효소, 원형 효소를 만들어 뒀다가 그 다음에 생명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바로 그거를 다시 전환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을 세웠는데 지금 이 가설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이 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효소 총량의 법칙을. 그렇기 때문에 대사효소 스위치가 8시간이 공복 8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 켜지게 되면 우리가 대사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지만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평생 동안 그러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한 걸 보니까 소화효소를 약 80% 쓴다는 거예요. 대사효소를 20%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녁 단식을 하거나 또는 소식을 하거나 조금 더 덜 먹으면 소화효소를 한 70% 쓰고 나머지 그러면 30%를 대사효소로 쓰게 되면 10%만큼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대사효소 스위치가 켜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 분해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식사 후 12시간이 지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소진되고 나면 지방 분해 스위치가 켜져서 지방 연소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저녁 단식을 하면 자는 동안 새벽에 지방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자연적인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리코겐이 다 소진되면은,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다 소진되면은 이 지방분해 스위치가 켜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사실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약 6만 개가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저장하느냐? 포도당이 이제 남으면 간에다가 저장하고, 간에 저장하는 양이 맥시멈 한 100g 정도. 근육에는 최대로 한 400g 저장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칼로리로 환산하면 간에 400kcal, 근육에 1600kcal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육은 자기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자기만 위해서 근육은 글리코겐을 사용해요. 근육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육은 굉장히 이기적인 조직 세포죠. 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 세포를 위해서, 다른 장기를 위해서 글리코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특히 어디? 뇌.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는 동안 뇌도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여기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뇌로 보내가지고 포도당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글리코겐이 소진되고 나면은 지방분해 스위치가 켜져서, 그러면 이거 다 소진되고 못 되나? 지방분해를 하고 나면 그게 케톤체라고 나오는데 그 케톤체를 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 스위치를 켠다. 식사하고 나서 12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깊은 잠, 숙면을 취하면은 성장 호르몬 스위치가 켜져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청소년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성인은 세포 재생이 더 빨라진다. 자,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한 논문을 제가 찾아냈는데, 이 논문에는 24시간 단식할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논문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정상 식사를 하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죠. 그런데 24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늘어나죠. 얼마까지 늘어나느냐? 13배에서 20배까지 늘어난다. 근데 마침 이 논문에서 소금을 같이 먹으니까 30배까지 증가한다. 그러니까 저녁 단식을 하고 하면서 죽염을 먹게 되면 최소한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소한도 10배에서 20배 정도 늘어난다. 늘어나는 만큼 세포 재생이 빨라지고 그만큼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우리 몸이 전체가 뭐냐면 굉장히 해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녁 단식은 오토파지 스위치를 켠다. 식사 후 12시간이 지나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본격적으로 켜져서 세포 안에 낡고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가지고 단백질 합성에 재활용하는 이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이 촉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오토파지의 비밀을 밝힌 공로로 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공복 상태가 12시간 이상 경과하면 세포가 스스로 이중막을 만들어서 태안 세포 소기관을 격리시켜서 자가 포식 소낭으로 둘러싸서 이걸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 처리 공장인 리소솜으로 보내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재활용하는 이러한 분자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단식을 하면 오토파지 스위치도 켜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장수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밝혀진 장수유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포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시루트인 유전자라고, 이게 이제 패밀리 시루트인 가족이 1번부터 7번까지 발견됐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장수유전자에 가장 관여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시루트인 그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커진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우리가 장수 유전자군은 우리가 유전자도 우리 유전자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다른 것도 세포도 그렇고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단독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집단을 이루면서 일을 합니다. 협업을 하는 거예요.
장수 유전자도 유전자 단독으로 발현되는 건 유전자 군이 발현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있죠.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젊은 시절의 장수 유전자 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이 오염이 되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점점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가는 거예요. 이 스위치도 온오프 스위치가 아니고 디머 스위치입니다. 서서히 꺼져가는 거죠. 그 야구장에 조명탑이 그 스위치를 내리면 서서히 꺼져가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 세포를 정화하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충분히 되면 다시 꺼져가는 장수 유전자군이 다시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겁니다. 리온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몸은 노화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화하고 다른 형태의 그런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저녁 단식이 6개의 스위치를 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저녁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해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대사가 활발해지고 지방 분해가 잘 일어나서 다이어트가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포 재생도 빨라지고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인 오토파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파킨슨이나 치매도 예방이 되고 미토콘드리아 장수유전자군이 활성화되어서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급성적인 어떤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몸 상태가 좀 안 좋다, 좀 아프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에 가지 말고 3일간 저녁 단식을 하고 생수하고 죽염을 먹으면서 내 몸의 통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3일 정도 지나면 제가 여러 케이스를 보니까 80%는 좋아져요. 그럼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저녁 단식을 하고 죽염과 생수를 먹었는데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병원에 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무슨 급성 맹장염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크게 3일 동안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 3주간 저녁 단식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일주일에 2번은 저녁 단식으로 병 걸리지 않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자는 거죠. 이 3주간 저녁 단식 프로그램은 제가 K피크린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이걸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강의의 마무리는 러시아의 속담으로 하겠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밥은 혼자서 항제처럼 먹고 점심밥은 친구와 사이좋게 나누어 먹고 저녁밥은 원수에게 갖다 주라.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